네, 성공투자 호증시의 정윤성입니다. 조금 전 문재인 정부의 4개 부처 개각 단행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각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교체 후임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이 됐고요. 보건복지부 그리고 여성가족부까지 4개 부처의 개각 단행에 대한 속보 먼저 전해드리고요. 추후 뉴스를 통해서 또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후장에 대한 전략 금요일의 주주의 세계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창 하창봉 고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대형주 장세입니다. 네. 셀트리온을 비롯한 대형주 없으면 서러워서 주식하겠습니까? 오늘 이 대형주들의 순환매 속에서 드디어 안 가던 카카오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카카오뱅크 상장 일정 나와도 안 움직이더니 오늘은 카카오게임즈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모처럼 움직이고 있는 카카오까지 봤을 때 이 대형주 장세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오늘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 움직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600명이 넘어서 코로나 관련주가 움직이는 거에 성격도 좀 있긴 있겠지만은 네. 워낙 지금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가 이끌리는 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다 움직였죠. 삼성이 하이닉스, 셀트리온이 메인이었고 LG와 삼성, SDI는 장전이 견조했고 또 오늘 장에서 보면 이제 어제부터 약간 그런 힘이 들어왔는데 제가 어제 LG전자가 9만 원 오는 걸 보고 이거는 전기전자 대형주나 자동차 대형주는 어지간해서는 그러니까 IT하고 이쪽 자동차 쪽 대형주 하나는 지금이라도 포트에 좀 편입을 해두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 오늘 조금 더 강하게 본 거는 LG이노텍이에요. 네. 카카오도 있고 다 하는데 하나씩도 좀 짚어보죠. 그만큼 지금 미리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네. 카카오의 이제야 움직이나에 대한 저의 의견은 예스입니다. 그러면 단순 키 맞추기일까요? 아니면 신고가 랠리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카카오나 네이버는 이제 보면 항상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올해는 카카오의 탄력성이 이제 네이버보다 조금 좋았다 그렇게 봅니다. 공통점은 두 개 다 파이낸싱 쪽을 하는 거죠.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네이버는 네이버 파이낸셜. 근데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하반기에 미래에셋 컨소시엄과 약간의 노이즈가 있긴 있습니다. 약간 물론 저도 네이버 파이낸셜의 계좌를 한번 터봤는데 카카오 정도는 아직은 아니죠. 앞으로 준비하는 관점이고 카카오는 가장 많은 모멘텀이 아시겠지만은 카카오뱅크입니다. 네. 카카오가 가장 빨리 캐시카우를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가 사실은 카카오뱅크예요. 생각해 보시죠. 은행이 얼마나 쉬운 거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신대 많이 받아보시지 않습니까? 11월 30일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신용대출 받을 때 보면 보통 금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금리 0.5%잖아요. 근데 실제로 0.5%의 신용대출 받으실 분은 없습니다. 공무원이라도 그건 회사에서 봐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인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때 코픽스 금리를 적용을 해요. 이 코픽스 금리는 사실 기준금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가상금리가 붙어요. 아무리 신용도가 우량하고 직군이 좋은 A클래스도 어지간해서는 2% 전후로 나옵니다. 1% 가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예대 마진이에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왜 자꾸 지금 바깥에 장애 몸집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 KB나 신한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합친 것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고정비가 안 들죠. 점포가 필요 없으니까. 그다음에 너무 대출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지금은 막혀있는데 그리고 가장 저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출을 받을 일이 없는데 부동산 관련된 거 아니라면 네.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꺼려하는 게 뭐냐 하면은 심리적으로 대출이 안 되지 않을까 한도가 줄지 않을까도 있긴 있는데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은행 가는 것 자체가 괜히 죄짓는 것 같아요. 이상한 그런 게 있습니다. 많이 공감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은행에 돈 벌어주는 건데 이자를 갖다 주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모멘텀이 결정적으로 카카오의 신고가 랠리를 다시 갈 겁니다. 그 관점에서 지금 카카오의 이제야 움직이나에 대한 저의 의견은 예스입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의 움직임이 네. 예스인데 정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자동차, 셀트리온이 다 신고가를 벗겨내고 고공행진하잖아요. 그만큼까지의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건 이제 미국이 지금 미국 증시에서 가장 눌려 있는 게 바로 반독점 규제죠.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도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이걸 규제를 받는 건 아닌데 네. 지금 미국의 4개의 기업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억눌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카카오는 네이버는 사실은 미국 규제의 어떤 거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심리적인 눌림이 있었습니다. 네. 심리적인 눌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흐름에서 예스라고는 답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도 정도의 힘이냐 또는
올 코로나 시대에 보여줬던 상반기 정도의 힘이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복합적입니다. 시작은 했고 대형주 랠리 속에서 하지만 이제 상승의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삼성 하이닉스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매수는 맞는데, 긍정적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는 분명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지만 다른 대형주보다는 힘이 약할 수는 있다라는 네.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대형주 이것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보면 예스24 지분 가지고 투자하잖아요. 네. 지분 가지고 투자하는데 사실은 가장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면 오늘 한국 델류자산운용이 추가적 예상증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정권주 중에서 갑자기 정권주로 싹 이야기를 돌려버리겠는데 지금 정권주도 잘 가지 않습니까? 증권주 신고가 행진이에요. 네, 그 신고가 행진에서 보통 정권주 물론 다른 종목도 잘 가겠지만은 카카오와 거래대금과 동학개미의 세 가지 키워드를 딱 좁히면은 저는 LG관에서는 정권주 3개만 투자라 그럽니다. 한국금융지주. 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동학개미 관련해서는 삼성증권, 네. 그죠? 계좌를 가장 많이 어카운트가 늘었으니까 그리고 거래대금 계정에서는 개인들의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 그래서 갑자기 신고가 카카오뱅크 랠리에. 보여드리면서 네. 제가 여기서 뭐 넷마블 예스24 이야기하진 않지 않겠어요? 네. 네, 그 관점을 좀 넓혀봤습니다. 네. 지금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증권주까지. 그러니까 네. 지금 다 대형주가 신고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뚫고 이제 1,080원대 초반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14원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외국인 매수가 또 자극이 되죠. 그때 또 대형주에 대한 쏠림이 강하면서 오늘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들 다 어떤 종목들인 줄 아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제철 뭐 다 대형주, 뭐 LG화학, 셀트리온 이 대형주란 말이죠. 네, 일단 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맞물린 포스코, 현대제철부터 안 짚어봤던 대형주니까 그쪽부터 좀 체크를 하고 갈까요? 근데 이거는 주식을 한 15년 정도 경험하신 분은 바로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이제 동학 개미들이 좀 낯설어하는 게 있어요. 네. 대형주만 가는 게 왜 이러지 그러거든요. 왜 코스닥은 안 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정시 신고가를 간 게 13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2004년도, 7년도 랠리 처음으로 2,000포인트 갈 때 그때랑 똑같습니다. 제가 화면 하나를 좀 보여드릴까요? 네. 당시 이제 왜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대형주 시장에 적응이 안 되신 분들, 경험이 좀 작으신 분들은 이 장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대형주 장세의 가장 큰 특징은 대형주만 갑니다. 대형주가 가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따라간다 그런 거 없어요. 하이닉스만 가면 하이닉스만 가는 거예요. 하이닉스 간다고 반도체가 우같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금의 힘인데 2004년도 이 영상을 좀 캡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원화 환율과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04년도,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최고의 랠리를 보였습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갔어요. 이때 나왔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전차군단이었습니다. 차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08년 금융이 왔는데 당시 트렌드가 보면은 이게 연봉인데요. 지금 환율이 엄청나게 강세를 갔지 않습니까? 90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올해를 띄워놔 봤습니다. 지금 원화 환율인데 1,300원 하던 원화 환율이 지금 1,100원도 깼습니다. 그럼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6% 정도가 절상이 됐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환율의 강세는 결정적으로 수출주의 개념보다는 경기 민감 대형주 쪽으로 집중적인 매수가 큰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고가 속출 대형주 순환매는 언제까지에 대한 저의 답은 환율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계속됩니다. 그러면은 뭐 연말 연초 코스닥의 상승 쫓아가는 거 기다리기에는 계속해서 대형주한테 수급이 간다는 거잖아요. 환율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네. 환율은 더 빠진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앞서서는 제가 이제 빅샷에서 여쭤봤을 때는 뭐 1,000원까지 깰 수 있고 1,050원까지는 글쎄 계속 하방룸을 열어놓자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네. 그러면 동의하시는 거네요? 환율은 어느 정도 당국에서는 지금 조금씩 지난달에도 한번 방어를 했지 않습니까? 조작을 했는데 조작이라기보다는 개입을 했는데 이건 조금씩 개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하는 입장에서도 외환 당국 입장에서도 지금 달러가 워낙 약하지 않습니까? 네. 이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부양책을 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근데 너부터 빨리 내려가게 되면 오늘처럼 13원 내려가고 또 내일도 13원 내려가면 피곤하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일정 부분 개입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좋아서 달러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달러가 많이 풀려가지고 원화가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개입을 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 기저적으로는 지금 12월 접어들어서 다시 시장에 그게 네. 나왔지 않습니까? 그 유동성 부양책 이하이가 여름에서 네. 바로 실질금리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뭐 갑자기 달러화가 급격하게 뭐 미국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급격하게 회복되기 전까지는
달러 약세, 원화 강세 기조라면 네. 예, 뭐 현재 어떤 원화 강세에 따른 굳이 저는 1,000원을 깬다 안 깬다를 미리 가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어제도 요즘에 계속 여쭤보는 질문 중에 이 단골 질문이 네. 대형주들이 너무 급등해서 내가 못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사실 개인 투자분들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매매에 조금 더 익숙하시잖아요. 그래서 대형주를 지금 따라잡자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내 차례를 기다리자니 이 소외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사실은 그 질문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대형주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 주가 비싼 거를 싫어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셀트리온은 좋아하는데 뭐 삼성 하이닉스는 싫어한다. 이 말이 안 되고 하이닉스가 셀트리온보다 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근데 이 거냐면은 큰 종목들이 그래서- 워낙 급등을 하니까 네. 손이 나가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우리 한국경제팀 마감 방송에서 지수가 올라가는 거 보이면 차라리 ETF 투자라고 말씀드렸지 그 않습니까? 말씀 주셨죠. 그거는 절대 주가가 2만 원밖에 안 합니다. 10,000 원도 안 하니까. 근데 또 지수가 너무 사상 최고가인데 ETF를 또 지금 봐도 되나라는 근데 생각도 사실 하실 것 ETF 같아요. 투자가 계속 까다로워졌어요. 고객 말씀해 예탁금도 주셨죠. 있고 교육이 네. 생겼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별로 움직이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건데 근데 그러면 어떤 방식이 있냐면은 사실 이러다가 또 갑자기 꺾일 수 있는 게 주식이긴 해요. 우리가 또 좋을 때 너무 네. 흥분하다가 꺾이는데 그 꺾이는 거는 대형주들은 천천히 꺾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아까 그 첫 번째 섹터가 뭐였죠? 첫 번째요. 네, 카카오였죠. 네. 카카오 사두시면 되죠. 뭘 안 상대적으로 올랐잖아요. 덜 오른 대형주. 그렇죠. 안 올랐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힘만큼 못 오른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딴 거 30% 오를 때 나 10%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식은 내가 상승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좀 배 아픈데요? 아니 그런 건 아니 제가 예를 들면 배가 누구는 뭐 50% 올랐는데 본인이 투자한 기업은 10%안 올랐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뭐 시장은 맨날 신고가인데 저는 오히려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네요. 이분들에 대한 메시지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와 셀트리온을 못 잡은 그 서름을 카카오를 가지고 있으면 좀 털 수 있으실까요? 카카오하고 움직이지 않은 이제부터 움직인 기업 그룹 중 하나 있습니다. 뭐죠? LG입니다. LG 아까 LG노텍 말씀 네, 주셨잖아요. LG노텍이라든지 LG전자라든지 일단 저는 오늘 가장 시그널을 좋게 본 거는 사실 네. LG노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따 종목과 좀 같이 일치 네. 느낀데 IT 중에서 글로벌에서 움직이지 않은 큰 대형주를 찾아라 그러면 네. 애플이고요. 한국 IT 대형주 중에서 움직이지 않은 기업 하나 딱 찾으라 그러면은 LG노텍입니다. 네. 그러면 그 키워드는 바로 애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LG노텍의 오늘 이 시그널은 충분히 오늘 모 증권사 리포트는 그리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의 리포트를 뭘 하는 게 아니라 네. 아침 다 읽어보는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 근데 LG노텍이 움직이고 있다 이 흐름 자체는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지 않은 대형주들에 대한 그 매수는 유의하다 보는 겁니다. 네. 특히나 시크니컬 업종이라면. 그럼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나 그럼 대형주 지금 달러 꺾이기 전까지는 더 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내가 한번 제대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잡아보겠다라고 하시면 1순위는 어디예요? 저는 LG전자, LG노텍, LG그룹주를 보겠습니다. 그거는 좀 리스크 감수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형주인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덜 올랐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지금 강한 것 중에 내가 한번 제대로 잡아볼래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어디를 말씀해 주시죠? 그건 하이닉스입니다. 네. 그게 속마음 같아요. 제 네, 생각. 그건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대만에서 불나서 오른 게 아니고요. 뭐 물론 대만에서 이제 1시간 정전이 나서 좀 반사익을 본 것도 있긴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뭐 하이닉스에 대한 네. 가 중심이죠. 그래서 대형주는 일단 더 가고 네, 네. 이 소외감을 어떻게 풀까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LG 쪽에 덜 오른 이런 대형주에 대한 관심 주셨으면 종목 픽으로는 또 관련주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어요? 캠트로닉스가 최근에 굉장히 잘 가요, 관심주. 네, 근데 캠트로닉스는 자율주행 플러스 롤러블에 포커싱을 맞췄던 건데 이제 어제 그제 좀 급등이 났고 네. 제가 좀 최근에 장을 보다가 몇 개 종목들 희한한 종목들을 좀 봤습니다. 종목은 사실은 더구전자인데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오프닝을 한번 해볼게요. 네. 어느 날 보니까 개별주 중에서 옵트론텍 혹시 많이 오른 거 보셨습니까? 옵트론텍만 유독 우리 강해요. 옵트론텍이 뭐 하는 회사죠? 카메라 모듈 회사입니다. 네. 근데 정확히 조금 더 깊게 보면 근데 파트론 파워로에서 얼마 안 올랐을 거예요. 파트론은 못 갔어요. 여기서 모든 하이라이트를 얻었습니다. 자, 더구전자는 애플의 1차 밴드입니다. 그리고 더구전자는 애플의 1차 밴드인데 주 납품처는 LG 이노텍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글로벌에서 오르지 않은 기업 중 하나가 애플이고 근데 애플이 은근슬쩍 많이 올라왔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LG노텍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내 관련주에서 애플이 오르고 LG노텍이 시작했다는 건 아이폰 12에 집중을 맞췄다는 거거든요. 그럼 더구전자는 바로 TOF를 만듭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쪽에서 한 70%인데 오히려 이제 더구전자는 상당히 제가 볼 때 제가 어저께 이 기업을 보고 흥분을 했어요. 이거 시작을 안 했더라고요. 주가 한번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바닥이 네. 너무 좀 싼 표현인데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게 뭐 어떤 걸 의미한 거냐 하면요. 이 회사가 3분기 공시에 보면 73억의 영업이익을 냅니다. 13년도 그러니까 18년도에는 더구전자가 1년에 20억 벌었어요. 근데 작년도에 이미 이제 100억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3분기 누직이 130억. 그러면 뭔 힌트를 얻게 되냐면 LG 이노텍의 사상 최대 실적과 더구전자의 계절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폰 관련주 중에서 가장 움직이지 않은 종목을 하나를 딱 뽑으라 그러면 더구전자 같고 이게 한때는 상반기 때 잠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콩나물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에어팟이라 그럽니까? 네, 에어팟. 밖에서 가끔 콩나물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콩나물 머리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에어팟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까? 그 관점적인데 이 더구전자의 이 월봉을 딱 보면 작년도 하반기부터 움직이잖아요. 아이폰 출시와 LG노텍의 실적 분류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더구전자를 장기적으로 보는 이유고 목표가 생각보다 높게 잡았어요.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 두 번째가 이 회사가 왜 매력적이냐? 카메라 모듈 회사들 중에 안 하는 것 딱 하나 합니다. 파워르익스랑 비슷한 사업을 하나 있어요. 전기차. 바로 전기차 오. BMS를 합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 보호 시스템이죠. 이게 지금 폴란드에 공장이 있더라고요. 또 귀신같이. 여기서 또 힌트를 얻었습니다. 엄마 유럽에 공장이 유럽에 있네. 있네. 제가 너무 흥분하는군요. 근데 이게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17%인데 평소와 달리 공부 좀 많이 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많이 하고 왔습니다. 흥분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 게다가 오너 대표인데요. 창업주 오너 대표입니다. 76년생이시고 부인분하고 합치니까 지분율이 많아가지고 유통 물량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좀 시세가 가볍긴 하지만 더구전자를 장기적으로 많은 돌파까지 쭉 보시는 게 어떨까? 1월달 목표가 11,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와, 지금 더구전자 목표가 11,000원까지 흥분을 하시면서 아우 지금 바닥이고 오늘 모처럼 양봉을 또 그려내고 있는데요. 캠트로닉스 잘 간 것처럼 더구전자의 흐름도 또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의 세계 오늘도 속 시원하게 시장에 답을 주셨네요. 지금까지 주식창 하창봉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